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부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리에 종영이 됐습니다. 저는 본방할 때는 그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보기로 하면서 왜 이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등장인물들의 따스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요, 조금은 서투르지만 인간적인 레지던트인 도제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열심히 해서 만기 적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 전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이 돈을 토대로 해서 2억 원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이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고요. 그런데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주인한테 왜 월세를 안 내냐고 그 얘기를 듣고 도제학쌤이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동산 중개인과 한 계약이 문제가 생겨서요.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가 한순간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로 바뀌게 됩니다. 레지던트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결국 그 집에서 나오고요.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요, 꼼꼼히 따져보고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계약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지학쌤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유의 깊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에 사인하기 전에는요,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번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는 잔금을 보내기 전에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하고요,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나왔을 때는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하고요, 주민등록증에 이름하고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나오지 않고 아내나 가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대리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 위임장하고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대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주와 대리인 관계 증빙 서류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제3자일 경우에는요, 이런 서류가 별로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는요,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할 때인데요.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에게 송금을 하셔서 기록을 남기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본계약서 말고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별히 계약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시설 상태로 임대한다든지, 이사를 하기 전에 도배나 장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특약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특약사항 중에 불리한 내용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집주인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절대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요, 여태까지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어도 그 집은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대비해서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다 계약이 끝나고 잔금 송금까지 완료하고요, 이제 이사를 하면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전입신고는요, 이사를 하고 나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민원 24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끝나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관할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입신고하러 관할주민센터를 가시기 때문에요,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셔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요, 집에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을 나가야 될 때요,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변제권인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거는요, 채무에 대한 우선변제권인데요, 잔금을 치를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채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다른 채권이 들어와 있다면요, 나중에 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 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요, 채권 변제 순위에서 앞에 생긴 채권이 먼저 상환을 받고 남는 돈이 있을 때 그때 제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채무권이 깔끔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는 건요, 바로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만약에 확정일자 받고 나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설정되더라도요, 확정일자가 더 빠르면 내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니까요, 이사를 하자마자 바로 지체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전세보증금에 요즘 같으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요, 혹시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전세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떼이게 되면요, 상당히 데미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청구를 하면 먼저 보증금을 내줍니다. 이 기관들은 보증금을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게 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더라도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때문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 집을 구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까지 얘기했으면요, 그 전 단계도 있겠죠. 전세나 월세집을 구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주차를 좀 많이 하시죠. 지하주차장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요, 주차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주차장만 있는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주차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신 분들은요,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름보다는 특히 겨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겨울에는 창문을 이중창까지 꽁꽁 닫습니다. 따라서 겨울에 갔을 때는 소리가 안 들리다가요, 늦은 봄이 돼서 창문을 열기 시작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도저히 살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에도 창문을 한번 열어봐서 소음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나중에 소음 문제로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햇빛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녁 때 방문해서 집을 보면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니까요, 낮에 방문할 수 있으면 낮에 방문해서 햇빛이 들어온 상태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로인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 천장 쪽에 걸었던 것들이 녹으면서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결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방충망 파손 여부인데요, 이미 들어가서 방충망이 파손돼 있어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집주인이 해결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즉 책임을 세입자한테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계약 전에 방충망 상태를 살펴봐서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넣어서 집주인이 이사하기 전에 방충망을 교체하든지 수리해 줄 것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수압이 낮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온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셋집에서 거기까지 거리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면 학교가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리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전셋집을 구할 때 한 번씩 체크해 볼 사항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치고요, 전세계약서에 사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2년 동안 꼼짝없이 불만스럽더라도 거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집을 구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의 도지학쌤처럼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전세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될지, 그 부분과 전셋집을 구할 때 어떤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해서 구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